동로마와 지중해 문명 15강입니다. 비잔틴 제국의 회복과 오스만 제국의 등장입니다. 1204년에 있었던 제4차 십자군에 의해서 비잔틴 제국은 사실상 멸망을 했죠. 그리고 그 자리를 라틴 제국이라 이름한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이 라틴 제국이라는 이름은요, 라틴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통치했다라는 의미에서 역사가들이 붙인 거죠. 이 나라는 57년간 유지를 했는데요. 이 나라는 항상 병력 부족에 시달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서유럽에 있는 라틴 사람들이 지배층이고 그 피지배층이 그리스인이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인들이 말을 잘 안 듣죠. 더군다나 여기에 있는 교회를 정교회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서유럽에서 로마 카톨릭 사제를 불러봐 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운영을 했던 거죠. 말하자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이 정교회 성당에서 로마 카톨릭 성당으로 바뀐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인들은 로마 카톨릭 주교가 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또한 1204년에 이 도시를 함락하면서 라틴인들이 나쁜 짓들을 많이 했죠. 고물들을 약탈해가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했던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나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꽤 넓었던 영토를 다 잃어버리고 수도와 그 주변의 일부와 저 멀리 펠로폰네소스 반도 정도만 영유하는 걸로 이제 영향력이 축소되고요. 이 바다에는 베네치아가 꽤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베네치아의 도움으로 상업관세로 나라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자, 나라라는 건 기본적으로 영토가 있고 영토에 사는 여러 백성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원나라가 잘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라틴 제국은 벌써 영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돌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은 이제 베네치아가 제공하는 이런 상업관세로 유지되고 있었다. 결국은 이 나라 라틴 제국이라는 나라는요, 라틴어, 즉 프랑크어를 쓰는 지배층과 그리스어 사용 피지배층 간의 불화는 어찌 보면 당연했던 겁니다. 그나마 57년간이나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베네치아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베네치아부터 이 콘스탄티노플까지 이어지는 이 항로가 있죠. 베니스, 자라, 스플리트, 라구사, 코르프, 몬도네, 크레타, 그리고 콘스탄티노플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 해상 패권은 베네치아가 강력하게 유지를 하고 있었고, 콘스탄티노플에서 흑해를 건너가면 여기 크림반도가 있죠. 크림반도에도 항구가 있어가지고 그 북쪽에 있던 사람들과 교역을 했고요. 콘스탄티노플에서 크레타를 거쳐서 키프로스를 돌아서 알렉산드리아까지 가는 이 항로도 굉장히 중요한 항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해양 패권은 베네치아가 갖고 있으면서 여기서 많은 부를 일굴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틴 제국은 취약했고 오로지 베네치아만 기댔던 것은 오래 갈 수 없겠죠. 그래서 1261년에 이쪽에 니케아라는 곳에 수도를 두었던 비잔틴 제국의 귀족들이 원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다시 비잔틴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부에 트레아부존도 제국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서쪽에 있는 지역 일부도 다시 이제 복구가 되고요. 일부 라틴족들은 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유지를 하게 되고 발칸반도 북쪽에 불가리아와 세르비아라는 국가가 이때부터 성립하게 됩니다. 베네치아는 여전히 크레타를 비롯한 여러 섬들의 해상권을 유지하고 있었죠. 자, 여기서 좀 색다르게 알만한 나라가 트레비존드 제국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요, 소아시아 반도 북쪽, 이 흑해 연안에 있었던 아주 독특한 나라였습니다. 거의 400년이나 유지한 요 나라인데요. 4차 십자군과 관계가 없어요. 4차 십자군이 들어오기 직전에 이 트레비존드에 있었던 사람들 위주로 독립국가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 소아시아 반도 북쪽의 흑해 연안은요, 굉장히 날씨가 좋아요. 그리고 비도 많이 오고, 이 터키란 나라 전체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토양이 비옥하지 않은데,
이 흑해 북쪽은 좀 달라요. 기후도 좋고 토양도 좋고 비도 자주 오고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아주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자, 이곳에서 꽤 오랫동안 제국을 유지했던 게 트레비존이라는 나라인데요. 나라가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그루지아, 오늘날의 조지아라고 그러죠. 그쪽과의 관계, 그리고 이 당시 트레비존에서 여기 이제 높은 산이 있는데 산을 넘어가면 몽골 제국이 있었어요. 그 몽골 제국의 수도인 타브리즈와의 관계, 그리고 이 몽골 제국을 통과해서 동쪽으로 계속 가면 중국의 장안이 나오죠. 그 장안에서부터 이란을 거쳐서 이 트레비존드까지 오는 이게 실크로드였었어요. 그러니까 육지로 해서 트레비존드까지 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흑해를 거쳐가면 콘스탄티노플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 중간에 트레비존드가 있기 때문에 이 교역을 통해서 흥성을 했던 거고요. 또 이렇게 작은 나라가 유지를 하려면 주변 국가의 외교, 그리고 결혼 관계,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생존을 했던 거고요. 이 지역에는 소아시아 반도가 이슬람으로 다 바뀌는 그 사이에서도 독특한 기독교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 만약에 이 트레비존들을 가본다면요, 아주 아름다운 흑해연안의 도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는 대부분 고원지대고 되게 건조한 땅인데, 이 흑해연안의 여러 도시들은 비가 많이 오고 토질이 좋은 그런 곳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밀도 많이 나고 많은 그 곡물이나 과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기 산속에 수도원도 있고 산을 넘어가면 아름다운 호수도 있는, 터키에서도 아주 이름난 관광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트레브존 제국 시절에는 성소피아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시내 한가운데 이런 수도원이 있었고요. 전형적인 비잔틴 양식을 가진 이런 수도원이었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 수도원이 사용되지 않고요. 오스만 제국 시절에는 종교적 관용이 유지됐기 때문에 이 그리스 정교회 교회가 잘 유지되고 있다가 터키 공화국이 설립된 다음에는 이 교회의 기능은 사라졌고요. 내부에 있는 여러 모자이크들이 이렇게 지워졌어요. 특히 얼굴 같은 경우는 얼굴을 다 지우는 이런 일들이 이제 무슬림들에 의해서 행해졌죠. 그러니까 터키 공화국 이후에는 민족주의 같은 게 생겨서 과거에는 유물들을 많이 파괴한 경향이 많이 생겼는데요. 트라브존 제국에서 유지하고 있었던 수멜라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절벽에 수도원이 있었는데, 자, 이것도 오스만 제국 시절까지는 아름다운 이콘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터키 공화국이 생긴 이후에 무슬림들에 의해서 일부가 파괴되었고 일부는 아직도 좀 남아있는 이런 셈이죠. 터키 공화국이 관광에 눈을 뜨면서부터는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파괴된 게 많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볼만한 땅이 모레아 전제군주국이었어요. 자, 이것도 라틴 제국의 봉건 제후로 시작을 했죠. 그 라틴 제후라는 게 주로 프랑크족들이 와서 라틴 제국을 성립을 했죠. 근데 그 프랑크족들은 봉건 기사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땅을 하나씩 받았잖아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이제 받았고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이곳을 또 비잔틴 제국이 회복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봉건 영토로 이어지다가 1460년 오스만의 메메드 2세에 멸망당했던 땅인데요. 자, 모레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기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본래 이름이에요. 최근까지도 이것을 모레아라고 불렀고요.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작가가 있죠.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그 사람의 책 중에 모레아 기행이라는 여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모레아라는 데를 알게 됐는데요. 이 모레아라는 곳의 수도가 미스트라스였습니다. 이 미스트라스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긴 한데요. 저도 예전에 이곳을 갔다가 원래는 스파르타를 찾아가는 길이었죠. 근데 찾아보다 보니까 스파르타 옆에 이 미스트라스라는 데가 있더라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한번 찾아봤죠. 실제 여기 스파르타라는 곳은 유적이 거의 없고요. 이 미스트라스가 볼만합니다. 그 산 위에 성체가 있고 여기 수도원이 있고 여러 건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성기에는 여기에 꽤 괜찮은 건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죠. 이후에 많이 파괴돼 가지고 일부만 남아 있긴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그리스 공화국에서 이곳을 이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아직도 좀 복원이 안 된 곳이 있긴 한데 저도 잘 모르고 갔다가 여기 한번 올라가 보고 이런 곳도 있었구나라고 새삼 알게 됐던 그런 미스트라스 중세 유적지입니다. 이곳에 가면 이제 과거에 미스트라스의 성체가 있고 판타사나 수도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스 공화국 독립전쟁 시절에 많이 파괴되었다가 그 이후에 일부가 좀 복구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